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정전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기적 점원의 종류에 정전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지된 전기 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전기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메커니즘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어떤 물체에 전기가 계속 발생을 한다. 그죠? 전하가 계속 발생을 한다. 근데 이게 바깥쪽으로 빨리 흘러야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빨리빨리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뭐가 되다가 이제 축적이 계속 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죠. 방전. 그리고 발화. 그거에 의한 발화. 그래서 내가 얘를 우리가 이제 전기적 점화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발생 형태가 원래 있어요. 뭐 마찰에 의한 것도 있고 발생 형태가 그죠? 그리고 방리에 의한 것도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유동에 대한 것도 있고 분출에 대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전기 발생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요. 마찰, 방리, 유동, 분출. 맞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에 따라 마찰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막 뭐 했을 때 마찰을 했을 때 거기서 전경기가 생기기도 하고 방리라는 건 원래 이제 붙어있던 애가 내가 얘를 어떻게 했을 때 떨어뜨렸을 때 그쵸? 거기서 이제 정전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료위험물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배관 안에 기름이 막 흘러갔을 때 그 유동에 의한 전기가 또 흐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구멍에서 새어 나왔을 때 거기서도 정전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마찰, 방리, 유동, 분출 이렇게 네 가지 정전기를 띨 수 있는 분류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 발생 형태를 얘기한다. 근데 뭐 다른 걸 찾아라 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걸 찾아라. 그렇게 나온 적은 아직 없다. 이게 이제 정규반책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4개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뺐어요. 따로. 왜냐면 시험지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생 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불순물이 많다. 봐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불순물이 많다. 또 대전서열이 멀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질보다는 약간 까끌까끌한 물질에서 정전기가 더 잘 발생한다 그랬고 요 대전서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를 띠기 쉬운 물질이 있고 마이너스를 띠기 쉬운 물질이 있다. 그래서 요 서열이 먼 애일수록 플러스를 띠기 쉬운 애와 마이너스를 띠기 쉬운 애가 서로 만났을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조금 더. 근데 이게 플러스를 띠기 쉬운 어려운 애와 마이너스를 띠기 쉬운 어려운 애, 그러니까 마이너스 띠기 조금 쉬운 애 플러스 뜨기 조금 쉬운 애 이 두 개보다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훨씬 더 쉽게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오염되거나 꺼칠수록 쉽게 발생하고 처음 접촉하거나 분리했을 때 발생하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항상 포인트로 보는 건 얘죠. 정전기는. 근데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죠? 접지 본딩 있다 그랬고 공기 이온화 대전방지제를 첨가한다 또는 부도체가 아닌 도체를 사용한다.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그죠? 그리고 유속을 제한하고 정치 시간을 확보하고 전이차를 작게 한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쇄 반응입니다. 가연물의 형태를 연소가 용이한 자유라디칼 형성하는 반응. 연소를 촉진시키는 반응이고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있다라는 건 불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3요소 4요소 그죠? 자결연소는 불꽃이 존재하지 않고 연쇄 반응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3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소화와 뭐를 얘기하더라? 화학적 소화가 다 가능하다 4요소는. 그리고 3요소는 물리적 소화만 가능하다. 화학적 소화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끊는 거, 연쇄 반응을 끊는 거 우리 부촉매 소화,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연쇄 반응 끊는 거. 나중에 소화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물리적 소화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우리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 소화. 점화원을 제거하는 냉각소화, 산소를 제거하는 질식소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맞죠? 얘를 물리적, 얘를 화학적. 끝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이 챕터도
빠르게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보면 심화이론 체크하기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반응물이 있어요. 여기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생성물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요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2에 A 다시가 있고 2에 A에 다시가 있는데 2에 A 다시는 지금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던 게 요만큼으로 줄었죠? 즉 활성화 에너지가 적게도 충분히 반응을 해서 내가 생성을 할 수 있는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정촉매예요? 부촉매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정촉매가 되겠죠. 그쵸? 훨씬 더 빨리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A 다시 이 A 다시 자, 얘는 지금 뭐야?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커졌죠. 그죠? 그럼 얘는 부촉매죠. 부촉매. 이런 거 잘 보시라고. 됐나요? 그리고 실제로 반응했을 때 나오는 열은 요 정도 된다. 얘는 이미 활성화 에너지로 써버린 거고. 맞죠? 그래서 오른쪽도 똑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실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부촉매를 넣게 되면 이만큼 필요하게 될 거고 정촉매를 넣게 되면 요만큼 필요하게 될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총 반응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가보면 원인계 활성화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성계가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발열이죠, 발열. 그래서 연소열은 방출 에너지, 전체 방출 에너지 W에서 이건 날아간 거라고. 이 날아갔어, 여러분들. 얘는 활성화 에너지 이미 어떤 분자 또는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소비를 한 거고 그거에 의해 나온 열, Q. 얘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연소 시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열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래프가 있다.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아, 이런 그래프가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시라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연발화의 종류. 자, 요거 보십시오. 자연발화의 종류를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고온가열 자연발화와 저온출하에 의한 자연발화가 있대요. 고온가열은 봐봐 여러분들. 방열이 큰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방열이 크니까 내가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여기다 아무리 열을 준다 한들 온도가 잘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른다고. 왜? 방열이 커버리니까 방출열이 큰 거잖아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열이 엄청 많은 거라고. 그래서 방열이 큰 조건에서 자연발화를 얘기하는데 자, 방열이 컸을 때 자연발화를 일으키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친 듯이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발열 온도가 높아야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 열이 많이 일어나야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빨리 얘 온도를 확 올려줘야 자연발화가 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자연발화가 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럴 때는 방열이 큰 조건에서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저온출하. 이거는 저온에서도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얘는 이 조건이 있죠. 이 말을 꼭 보시라고. 방열이 불량하대요. 즉 바깥쪽으로 열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 즉 뭐가 잘 된다?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상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그러니까 되게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자연발화가 가능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발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고온 가열에 의한 자연발화도 얘기하는데 얘는 방열이 어떤 조건? 큰 조건. 즉 안쪽에 열 축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고온 가열에 의해서도 자연발화가 될 수는 있다. 될 수는 있다. 근데 잘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얘기하죠. 방열이 불량한 상태니까 방출이 잘 안 되는 거야, 열이. 맞죠? 그 상태에서 상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줬을 때 발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저온출하라고 얘기한답니다. 저온출하. 됐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기적 점화원에 가보면 두 가지가 있대요. 이건 읽어보시면 돼. 혹시 전기적 점화원에 줄열이라는 게 나온다. 저항체에 전류가 통했을 때 발생하는 열. 그러니까 저항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냥 그 전기로 사용하는 물질들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가야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전류가 통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전격 전류가 2배에서 3배,
엄청 많이 흐른 거죠. 원래 전격 전류가 1인데 걔보다 이제 2배, 3배가 지금 더 흐른 거야. 그럼 피복이 변질되고 변형이 된대요. 전격 전류가 5배에서 6배가 됐대. 그러면 열이 나고 그게 이제 녹으면서 거기에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다. 예방 대책. 얘를 설치하래요. 누전 차단기.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크에 의한 발열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아까 아크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요런 얘기로도 우리가 이제 점화원을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십시오. 제가 요거를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기계적 점화원 중에 단열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혹시 시험 문제에 단열압축이라는 게 나오면 요거 기계적 점화원입니다. 근데 왠지 느낌이 화학적 점화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요게 기계적 점화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단열압축은 무슨 점화원이라고? 기계적 점화원이야. 단열된 상태에서, 단열이니까 외부와 그냥 열이 차단이 됐다, 되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의 최적이 압축되는 일이래. 그러니까 내가 물체 최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안쪽에 들어있는 기체가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내가 그냥 밀폐되어 있는 용기를 그냥 누르는 거야. 내가 외부에서 열 안 들어와요. 누르는 거예요. 그럼 안쪽에 이제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 온도가 높아진다고. 왜? 아니, 기체와 기체 사이에 뭐가? 간격이 좁아지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체가 가열이 된다. 그러면 온도가 상승할 거고, 결국은 얘가 온도가 상승하다가 내부에 있던 에너지가 쌓이면 걔가 이제 결국은 폭발을 일으킨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단열압축 시 온도 상승에 의해 점화원으로 얘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고,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밀폐된 공간이나 긴 공간에서 만일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안쪽에 온도가 계속 오를 거라고요. 맞습니까? 온도가 계속 오르면 결국 걔가 화재가 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일부분 나겠지만 걔가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게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거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폭갱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배관 일부에 화재가 났다. 일부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여기 연소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여기에 압축이 생기는데, 압축파라는 게 생기는데, 요 압축파가 몇 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얘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중첩, 서로 만나는 게 생기면 요 압축파 두 개의 중첩에 의해 충격파가 생기고, 그 충격파에 의해 이제 폭갱으로 가게 되는 요런 과정. 됐죠? 요거 잘 알고 계십시오. 잘 알고 계시고, 압축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발화가 된다. 폭갱 발생 시 압력에 의한 배관 접속부 등 파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요건 나중에 폭갱 쪽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뒤에 나와요. 아셨죠?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단열압축은 기계적 점화원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하시고, 방지책, 가연물을 없애려. 그리고 폭갱으로 가기 전에 끄래. 그죠? 온도 감지 센서나 이상 압축 방지 센서를 설치하래요. 그래서 요거 기계적 점화원 중에 단열 압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 폭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결국은 이 얘기가 단열 압축에 대한 거고, 단열 압축은 무슨 점화원에 들어간다? 기계적 점화원에 들어간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셔라. 자, 그리고 미소화원, 이런 것들은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대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모기향, 담뱃불, 화약, 고온 금속체.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나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은 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분류를 하는 거야. 미소화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불에 의해서도 불이 붙을 수 있대요. 근데 얘기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막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의 양이 크지 않지만 이거에 의해 충분히 불이 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기향 우리 이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담뱃불, 화약 불티 또는 뜨거운 금속체, 요건 아예 그냥 따로 보는 거야. 하나 무슨 점화원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미소화원에 의해서도 불이 난다 라고 그냥 정리를 해가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게 있다. 두 번째 볼 때 한번 그냥 보자.
됐나요? 두 번째 볼 때 그냥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가 넣어 놓은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OX로 갑니다. 뒤에 이제 OX, 이제부터 OX 문제가 많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OX부터. 연소란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얘기한다. 완벽하죠? 자신은 산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어떻게 시키는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산화제에 대한 얘기죠. X. 그죠?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 연소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중 연소 온도가 높은 쪽은 불완전 연소다. 아니죠. 완전 연소가 더 높죠.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5번. 프로판이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6.5몰이다. 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세 번째죠. 세 번째. 맞습니까? 자, 연소의 3요소에는 가산점, 4요소에서는 불꽃이 보이죠. 연쇄 반응이 존재하면 제가 불꽃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연물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로 쉽게 산화가 되면서 다량의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물질이다. 오케이. 가연물은 활성화 에너지 열 전도율이 클수록 되기 쉽다. 아니죠. 맞나요? 작을수록 되기 쉬운 거죠? 작을수록. 10번. 가연물은 표면 장력이 작은 물질일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그래. 표면 장력이 작은 애일수록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으로 퍼지기 쉽다 그랬죠. 그죠? 자, 됐고요. 그리고 11번. 평상시 공기 산소 농도는 21%. 점화원의 종류에는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열적.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13번. 자연 발화는 공기 중에 놓여있는 물질이 열축적에 의해 발화, 연소되는 현상이다. 오케이. 자연 발화 종류에는 3분 흡, 중, 발인데 여기 갔을 때 중? 뭔가 이상하죠? 장난치는 거지 내가. 장난치는 문제. 그죠?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장난쳐 놓은 거니까. 15번. 자연 발화는 표면적 공기와의 접촉 및 온도, 습도, 가연물 농도가 높을수록 되기 쉽다. 맞죠? 네. 자, 그리고 16번.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은 전하의 발생, 축적, 방전, 발화. 오케이. 요 순서다. 요 순서이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메커니즘입니다. 17번 정전기 방지 대책은 상대 습도를 70% 미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70% 미만으로 하면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발생하기 쉬운 거죠. X. 70% 이상으로 해야죠. 70% 이상으로. 18번.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 연소를 불꽃 연소. 여기 봐봐 여러분들. 존재하는 연소를 불꽃 연소. 존재하지 않는 연소를 자결. 4요소, 3요소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19번. 소화를 할 때 3요소가 나타나는 화재는 물리적과 화학적 안 되죠. 화학적은 몇 요소에서만? 그렇지. 연쇄 반응을 끊는 걸 부촉매 소화라고 한다.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기출 OX입니다. 다음. 요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기압 20도 조건에서, 그죠? 거기 가보면, 프로판인가요? 메탄이네요. 메탄이 2메타3승이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는 4메타3승이 필요하다. 원래 1몰일 때 우리가 2몰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1메타3승일 때 2메타3승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배가 됐네요. 2일 때 4. 오케이. 자, 그리고 F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게 5가 필요하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X, 얘는 5.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세 번째, 메탄이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 얘죠?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메탄이니까 2, 그죠? 이렇게 해주면 9.5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입니다. 저 기출 지문으로 만든 거니까요. 5. 비열, 연소열, B점, 그죠? 비열 작을수록, 연소열 얘는 클수록, B점 낮을수록. 얘네는 다 작거나 낮을수록 맞죠? 근데 얘 혼자 클수록이잖아. 그치? 연소시에 나오는 열이니까. 그래서 4번도 여러분들 X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고, 5번 증발열 작아야죠. 연소열 커야죠. X. 표면장력 작아야죠.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것이 가연물이 되기 쉽다. 오케이. 맞습니까? 자, 그리고 8번. 열 전도도가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발화점은 낮아지죠. X. 산소 농도가 증가되면 점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자,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적게 줘도 불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11번. 역기전력은 전기화재 안 된다 그래서 역기전력은 안 된다라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풀어봤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연발화의 종류에는 3분읍중발. 이번엔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열 전도율이 작으면 열 축적이 잘 돼요. 자연발화가 되기 쉽고 정전기 방지를 위해 우리는 접지나 본딩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을 대전이 용이하므로 부도체. 근데 부도체 사용하면 안 되죠. 원래 안 그래도 저항이 큰데 부도체를 사용하면 더 전기가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른 쪽으로 흘려줘야 된다. X. 불완전 연소는 산소 부족 과잉이 아니고 17번. 불완전 연소는 불꽃이 고온 물체와 접촉하여 온도가 올라갈 때가 아니고 저온 물체와 접촉해서 온도가 내려갈 때. 불완전 연소는 이산화탄소 끓은 것 같은 연소 생성물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뭐예요? 일산화탄소죠. 1. 됐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게 푸시는지 아실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OX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했으니까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또 이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갔을 때 챕터 3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연소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라는 걸 배웠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연소라는 걸 배우면서 뭐 3요소와 4요소에 뭐가 있고. 그래서 3요소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봤었고 4요소도 우리가 하나하나 봤었고. 됐나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연소 분류가 있어요. 연소 분류는 우리가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형태. 그리고 상태.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에 뭐가 있다?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가 있다. 자, 우리 1회독 틀림없이 했죠? 혹시 1회독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혹시 안 했으면 뭐 지금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이론책을 그래서 제가 꼭 같이 옆에 두고 보라고 하는 게 여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습을 해보시냐면 연소의 분류에 뭐가 있는지. 자, 일단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랬죠? 자, 거기 뭐 있습니까? 정상과 뭐 있어요? 얘 있죠? 맞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 자, 정상연소에 뭐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완전연소. 뭐 따로 뭐 완전연소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얘가 정상적인 거죠. 그죠? 자, 비정상연소. 어차피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정상보다는 당연히 어디서 나올까요? 비정상에서 나오지 않을까? 맞잖아, 여러분들. 그럼 비정상 연소의 종류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부르십시오. 완전 연소. 뭐 있어? 불완전이 있겠지,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그렇지. 방금 누구야, 여러분들? 대답 잘했어요. 약간 미친 것 같죠, 그죠? 아무도 없는데, 앞에. 또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야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황염. 됐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 비정상 연소에 대한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야. 중요하거든.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그죠? 자, 그리고 상태에 따른 분류에 뭐가 있냐. 먼저 기체 연소 뭐 있습니까? 불러보십시오. 화개폭, 확산, 예온합, 폭발. 맞습니까? 자, 액체 연료 연소 형태에 뭐 있어요? 부르십시오. 그렇지. 그렇죠. 옳지. 뭐 됐죠. 자, 고체 연소의 종류에 뭐 있습니까?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나 알아,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 믿거든. 다 알고 있다고 난 믿는다고. 됐죠? 자,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 요거 4요소, 요거 3요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이 큰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큰 거 먼저 정리를 하시라고.
됐죠? 지금은 외워야 돼요. 지금은 내가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 정도는 외워둬야 소방학개론을 우리가 볼 때,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시라고, 이 정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이제. 형태에 따른 분류, 상황에 따른 분류, 그리고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에 가보면 정상연소라는 게 있어요. 자, 정상연소는 열 발생 속도, 또 연료나 또는 열의 방출 속도, 그죠? 요게 어떻다? 균형을 이룬다. 또는 연료 분출 속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비정상연소는 얘가 불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정상연소는 여기 염공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불꽃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쁘게 맺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타는 연소 속도,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연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연료의 분출, 이런 속도가 서로 간에 뭐를 이뤘을 때? 그렇죠. 균형을 이뤘을 때 이런 이쁜 모양이 나타난다. 그죠? 근데 하나라도 여기 염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염공이라는 부분에서 불꽃이 타는 거고, 하나라도 불균형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건 지금 불꽃이 이렇게 위로 뜨거나,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불꽃이 뜨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불꽃이 이렇게 깔아앉는 경우가 있다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빨간색으로 바꿨군요, 제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가 무슨 속도가 더 빠를 때에는 위로 떴죠, 그죠? 근데 불꽃이 좀 염공 떨어져서 한 거니까 연소 속도가 얘보다 느린 거죠. 분출이 빨리 되고, 분출되는 속도에 의해서 얘가 이제 약간 위에서 분출이 빠르다 보니까 얘가 좀 위에서 타는 거고, 얘는 뭐야 여러분들? 반대죠. 빨리 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고. 왜냐면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름이 뭐였어요, 요거? 분출 속도가 더 빠른 거. 예. 안 까먹었죠? 선화, 역화. 맞죠? 그러다가 얘가 분출 속도가 더더욱 빨라져서 불꽃이 공중에서 없어져 버리는 현상. 얘가 blow up. 맞나요? 그쵸?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정상 연소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게 전 요 세 가지다.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일단 세 가지다. 근데 제가 아까 비정상 연소에 불안전 연소도 있다 그랬죠. 근데 어차피 그 불안전 연소는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산소 공급이 불충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소 형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비정상 연소의 종류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자, 먼저 역화부터 가겠습니다. 자, 역화라는 건 여기 이제 연공이 있고, 이쪽에서 연료가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게 들어온다 그랬죠, 연료. 그리고 여기에서 공기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1차 공기라고 한다 그랬죠. 연료와 1차 공기가 같이 들어와. 그래서 이 안에 뭐가 형성이 돼요?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이 안에. 맞나요?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가 연료 역할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야, 불꽃이. 근데 역화는 이 가연성 혼합기가 밀고 올라오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느려져요? 얘가 느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대신에 이게 너무 빠른 거야, 이거. 열 발생,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타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역화는 연료 분출이 연소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연료 분출이, 연소 속도가 연료 분출 속도보다 빠르다. 이 한글이 여러분들 제가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반대로 얘기했는데 연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염공이 넓어졌대. 염공이 넓어지니까 이게 넓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기체 분출 속도가 점점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죠. 이 구멍이 넓어지면 속도가 줄어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내가 호스 끝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구멍을 작게 만들면 물이 더 빨리 나간다 그랬잖아요. 기체도 마찬가지야. 빨리 나가는 거야, 더.
근데 이게 커지면 더 느리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넓어진, 염공 넓어진 1차 공기량이 적대, 얘가 적다고. 요 공급되는 양이 적다고. 그러니까 위로 밀고 올라오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물질이 가스 내에 혼합이 됐대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위로 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안쪽에서 그 이물질이 먼저 탄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이게 바깥쪽에 불이 났을 때 이 안에 있던 가연성 혼합기가 미리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타는 거라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역화. 또는 안쪽에 있는 이물질이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역화, 역화. 이름이 뭐다? 역화, 역화, 역화. 꼭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반대가 뭐다? 선화. 그죠? 얘가 백파이어, 얘 리프팅. 서로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염공이 이번엔 어떻게 된 경우? 축소. 염공이 축소가 됐더라. 이번엔 공기량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거야. 여기 들어와요. 1차 공기 들어와요. 그죠? 1차 공기 연료 같이 들어와요. 1차 공기. 그럼 여기 가연성 혼합기 형성되죠? 가연성 혼합기가 나오는데 축소가 됐대. 축소가 됐으니까 더 빨라지겠지, 얘는. 분출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쵸? 그리고 1차 공기량이 많대요. 여기서 들어가는 공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위쪽으로 더 많이 뜨는 거야. 가스 압력이 높대. 여기 가스 압이 너무 높대. 혼합가스 압력이 너무 높대.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개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인을 정리를 하시되 얘 반대가 얘다. 얘 반대가 얘다. 됐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셔라. 자, 그리고 블로우 오프입니다. 블로우 오프. 자, 블로우 오프는 방출 속도가 더 어떻게 되더라? 더 커지더라. 또는 주변에 공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야. 그럼 불꽃이 위로 떴다가 어떻게 돼요, 걔가? 결국 그 바람에 의해 또는 공기 분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꺼져버리는 거지. 그치? 불꽃이 노즐에, 그래서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꺼져버려요, 불꽃이. 그죠? 그리고 옐로우 팁, 요거는 적황색. 불꽃 끝이 어떻게 된대요? 적황색. 약간 빨강색, 노랑색, 주황색. 그쵸? 주황색 같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기량이 좀 부족할 때, 이런 개념들 좀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림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을 거야. 그래서 그림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게 있다. 얘가 역하고, 얘가 선하고, 그죠? 이런 개념들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 옐로우 팁도 출제가 됐습니다. 옐로우 팁도 출제가 되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고르실 수 있게 정리를 조금 잘 부탁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때요, 여러분들? 두 번째 들리니까 조금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죠? 나야 돼요. 여러분들 안 나면 안 되고, 났으면 좋겠어. 난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저희 이제 뒤쪽에 상태에 따른 분류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